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합니다. 충돌을 막기 위해 소행성의 나라가 깊게 구멍을 뚫고 핵탄두를 설치합니다. 폭발과 함께 소행성이 조각나며 경로가 바뀌고 이내 지구는 평화를 되찾습니다. 1998년 개봉한 영화 아마겟돈의 줄거리입니다.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과 이를 막기 위한 주인공들의 고군분투 이야기는 영화의 단골 소재죠. 실제로도 소행성은 시시때때로 지구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어김없었습니다. 1월 19일 63빌딩 높이의 4배 크기인 소행성 1994 PC-1이 지구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울 때의 거리는 약 193만 킬로미터. 물론 이 정도 거리라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위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 공전 궤도 근처에 있는 소행성들은 주기적으로 지구에 접근하거나 궤도가 서로 교차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처럼 지구 궤도 가까이 공전하는 천체로 공전 궤도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뜻하는 근일점 거리가 1.3 천문단위보다 가까운 소행성이나 해성을 근지구 천체라고 부릅니다.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 산하의 애니오 연구센터가 맡아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죠. 2021년 기준 지구, 달 사이의 거리인 38만 킬로미터 안쪽으로 스쳐 지나간 소행성은 145개입니다. 이 중 지름이 140m보다 크면서 지구와 궤도상 최소 교차 거리가 약 750만 킬로미터 이내인 소행성을 지구 위협 소행성으로 분류합니다. 2022년 2월 현재 지구 위협 소행성은 2263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구 위협 소행성은 지구와 충돌할 때 큰 피해를 줄 수 있지만 크기가 작아 지구에 가까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구에 충돌하기 전에 발견하지 못한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져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지름 17에서 20m의 소행성이 러시아 첼야빈스크 지역 상공에서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발로 인한 충격파로 주택과 건물이 부서졌고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1908년 6월 30일에는 러시아 퉁구스카 지역에 지름 30에서 50m 크기의 소행성 혹은 해성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폭발해 광범위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나무 8천만 그루가 쓰러지고 450km 떨어진 곳을 지나던 기차가 전복되는 등 2000제곱킬로미터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죠. 2016년 유엔은 소행성 충돌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6월 30일을 국제 소행성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소행성 충돌과 같은 치명적 재해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선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과학자들도 소행성 충돌을 막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충돌 위험이 있는 소행성에 충격을 가해서 경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와 유럽 우주국이 함께 진행하는 아이다 프로젝트죠. 소행성에 충격을 가하기 위해 우주선을 충돌시키는 방식입니다. 나사는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2021년 11월 24일 다트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실험 대상은 지구 위협 소행성 디디모스의 위성인 디모포스입니다. 디모포스는 디디모스의 중력에 끌려 공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주선 충돌 실험을 하더라도 비교적 안전하고 크기가 작아서 궤도를 수정하기에도 쉽습니다. 게다가 디디모스는 약 2년 주기로 태양 주변을 공전하므로 지구에서 탐사선을 보내기 좋은 위치에 있죠. 다트 우주선은 9월 말 10월 초 사이 디디모스와 디모포스가 지구에 가장 가까워졌을 때 충돌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 디모포스의 공전 궤도가 살짝 바뀌며 공전 시간이 최소 약 73초, 최대 10분에서 20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모포스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하는 건 유럽 우주국이 나중에 발사할 헤라 탐사선입니다. 헤라 탐사선은 디모포스 주변을 비행하며 충돌 이후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탐사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사와 유럽 우주국은 이후 소행성에 의한 지구 충돌을 방어하는 전략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은 무엇이고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소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천체 가운데 행성과 외소행성 그리고 이들의 위성을 제외한 천체들 가운데 해성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행성으로 뭉쳐지지 못한 행성 잔여물이기도 해요. 현재 과학자들은 행성은 소행성과 같은 수많은 조각들이 합쳐져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성이 되지 못하고 서로 충돌하며 작게 조각난 채로 존재하거나 몇몇 조각끼리 느슨하게 뭉쳐져 존재하는 것이 바로 소행성입니다. 소행성은 주로 화성과 목성 사이에 모여 있습니다. 이 소행성 무리를 소행성대라고 부릅니다. 이곳에 있는 소행성은 수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기까지 크기가 매우 다양하고 모양도 제각기 다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일정한 궤도를 따라 공전하는데 어떤 소행성은 궤도가 타원형이라 수성보다 태양에 더 가까워지거나 반대로 해왕성보다 멀리 위치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지구나 목성 같은 행성의 중력 영향으로 궤도가 바뀌면 지구를 향해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럼 충돌할 가능성을 가진 지구 위협 소행성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소행성은 아포피스입니다. 소행성 아포피스는 지난 2004년 미국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지름이 무려 350에서 400m로 우리나라 남산타워보다 더 큰 덩치를 자랑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를 그리며 공전하고 있는데 수년에 한 번씩 지구에 근접하죠. 그리고 오는 2029년 4월 13일 지표면으로부터 3만 1000km 떨어진 곳까지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포피스는 이름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신인 라를 집어삼키는 뱀 모습의 악의 신 아펩에서 따왔습니다. 어둠과 혼돈, 죽음을 상징하죠. 이름만큼 파괴력 역시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아포피스가 지구와 충돌할 경우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10만 배나 더 큰 폭발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크기보다 더 넓은 면적 안의 모든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는 위력이죠. 아포피스를 처음 발견했을 때 2029년 지구와 충돌 확률은 무려 2.7%였으나 이후 후속 관측이 진행되어 현재는 앞으로 100년간 충돌 확률은 사라졌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지구와 충돌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문가들은 아포피스의 형태와 지질 성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열이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아포피스 탐사를 선언하고 준비에 나섰죠. 국내 과학자들 또한 아포피스를 직접 탐사할 거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2021년 1월 25일 과학기술미래 포럼에서 아포피스가 지구와 가까이 다가오는 2029년 이전에 탐사선을 발사해 근접 탐사하는 계획을 공개했죠. 탐사선은 아포피스로부터 10km 떨어진 거리에서 동일한 궤도로 비행하며 아포피스의 표면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탐사는 소행성과의 충돌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조사이기도 하지만 소행성을 통해 태양계 탄생의 비밀을 알아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소행성 대부분은 46억 년 전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물질들이 변형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화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소행성의 토양을 분석하면 태양계 진화와 지구 물의 기원과 같은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소행성보다 훨씬 먼 여정을 떠난 탐사선도 있습니다. 주인공은 보이저 1, 2호. 보이저는 목성과 토성 등 행성과 그 밖에 있는 우주 공간을 탐사하기 위해 나사가 발사한 쌍둥이 무인 우주 탐사선입니다. 1977년 9월, 1977년 8월에 발사된 이후 1979년에 목성, 1980년에 토성을 지나며 이 행성들과 위성들을 관측한 자료와 사진을 지구로 보냈습니다. 또 토성에서는 초속 500m의 폭풍이 불고 있으며 고리가 주로 얼음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죠. 보이저 1, 2호의 여행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비행한 보이저 1호는 2012년, 보이저 2호는 2018년에 성간우주에 진입했죠. 성간우주는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풍이나 자기력이 미치는 태양권 계면 밖의 공간입니다. 보이저는 공간을 탐사하며 태양권 계면과 성간우주의 다양한 성질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보름 정도 늦게 출발했지만 성간우주에 더 먼저 진입한 보이저 1호는 인간이 만든 물체 중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가 되었습니다. 현재 지구에서 약 155AU 멀리 떨어진 지점을 지나고 있죠. 전문가들은 예상 수명이 훨씬 넘었지만 2030년까지는 지구와 통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먼 우주를 탐사하기 위한 탐사 계획도 있습니다. 나사는 2021년 2월 지구과학 분야 세계 최대 학술 대회인 유럽 지구과학연합 총회에서 성간 탐사선인 인터스텔라 프로브 계획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인터스텔라 프로브는 태양권 계면을 벗어나 1000AU까지 비행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2030년대에 인터스텔라 프로브를 발사하면 초속 90km로 비행해 15년 안에 목표 지점까지 도착할 예정입니다. 보이저 2호보다 5배 빠른 속도인 만큼 성간 우주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20년 단축하는 셈이죠. 인터스텔라 프로브는 성간 우주에 도착한 뒤 최초로 태양권 바깥에서 태양권을 촬영하는 기록을 세울 예정입니다. 또한 태양권과 성간 우주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이로 인해 태양권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